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딱 펼쳐보니까요. 더블린이라는 도시가 이게 참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오, 어떤 점이요? 그냥 뭐 기네스랑 전통펍 이런 걸로만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그렇죠. 한쪽에는 막 바이킹의 흔적이랑 뭐 제임스 조이스 같은 문학 거장들의 숨결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또 다른 쪽에는 구글, 페이스북 이런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유럽 본부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과거랑 미래가 완전히 공존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과거의 이야기랑 미래의 코드가 함께 있는 도시랄까요? 맞아요. 이게 단순히 관광지 목록만 나열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깊이가 느껴지는 자료들이었어요. 특히 그 영국의 오랜 통치에 저항했던 역사는 우리 정서랑도 좀 비슷한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감 가는 부분이 있죠. 네, 그 저항의 에너지가 어떻게 오늘날 전 세계의 기술과 문화를 이끄는 동력이 됐는지 그걸 살펴보는 게 이번 이야기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더블린의 여러 얼굴, 그 복잡하고 매력적인 결을 함께 탐색해 보려고 해요. 좋습니다. 천년된 고소에서부터 현대적인 거리 예술까지 더블린을 음지리는 진짜 힘이 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죠. 우선 더블린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보내주신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굉장히 강렬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대비 말씀이시죠? 한 곳은 아일랜드 저항의 심장인 킬마이넘 감옥이고 다른 한 곳은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영국의 지배의 상징 더블린 성입니다. 아니, 한 도시에 어떻게 이 두 공간이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바로 더블린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열쇠거든요. 1916년 부활절 항쟁의 주역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처형당한 곳이거든요. 와, 아일랜드인들한테는 일종의 성지 같은 곳인 거죠. 자료 보니까 가이드 투어가 몇 주 전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네, 저도 그 부분 보고 놀랐어요. 그게 아마 아일랜드의 국가 정체성이 탄생한 순간을 직접 보려는 그런 열망 때문일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냥 비극의 장소가 아니라 국가 탄생의 산실이다. 이런 의미가 더 크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그럼 그 반대편에 있는 더블린 성은 어떤 의미일까요? 700년 넘게 영국 총독 관저로 쓰였다니 아일랜드 사람들한테는 정말 지우고 싶은 공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랬죠. 1204년에 존 왕의 명령으로 세워진 요새니까요. 명백한 지배와 억압의 상징이었죠. 그렇죠. 근데 흥미로운 건 아일랜드가 독립한 다음에 이 성을 부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요? 왜요? 대신에 아일랜드 정부 건물이나 박물관으로 용도를 바꿨죠. 특히 성 안에 체스터비티 도서관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세계적인 고문서랑 희귀본을 소장한 보물창고예요. 와, 심지어 입장료도 무료고요. 이게 바로 과거를 지우는 대신에 그걸 품고 새로운 문화자산으로 만든 더블린의 방식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의 역사, 또 지배의 역사, 이걸 모두 보존하면서 이 모든 게 우리 역사다라고 선언하는 느낌이네요. 정확합니다. 도시의 기원으로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두 개의 중요한 성당이 또 나오죠. 세인트 패트릭 대성당이랑 크라이스트 처치 랜성당이요. 이 두 곳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나요? 네,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인트 패트릭 대성당이 1191년에 세워져서 아일랜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어떤 국가적인 위상을 대표한다면 네. 크라이스트 처치 대성당은 더블린의 시작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자료에 나온 바이킹 왕 시트릭 실켄비어드라는 이름, 그냥 지나칠 정모가 아니거든요. 그 이름이요? 네, 그가 단순한 침략자가 아니라 더블린을 유럽의 주요 무역항으로 만들려던 야심가였어요. 그가 1030년경에 이 교회를 세운 건 우리 바이킹도 이제 야만인이 아니라 유럽 문명의 일원이다라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었던 거죠. 와, 성당 하나에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숨어 있었군요. 특히 크라이스트 처치 대성당의 그 거대한 지하실에 미라가 보관돼 있다는 부분은 정말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그렇죠. 도시의 가장 오래된 건물 지하에 도시의 가장 오래된 비밀이 잠들어 있는 느낌이랄까요? 네, 그 지하실은 말 그대로 더블린의 역사가 겹겹이 쌓인 지층 같은 공간인 셈이죠. 이렇게 감옥과 성에서 벌어졌던 치열한 정체성 투쟁이 이게 비단 물리적인 것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그 진짜 싸움은 바로 이야기, 즉 문학을 통해서 벌어졌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아요. 맞습니다. 유네스코 문학의 도시라는 타이틀이 그냥 붙은 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그 점이 더블린을 특별하게 만들죠.
그 중심에는 1592년에 설립된 트리니티 칼리지가 있습니다. 아일랜드 최고 명문 대학이죠? 네, 근데 이곳이 흥미로운 건 엘리자베스 1세 여왕, 그러니까 아일랜드를 지배하던 영국의 군주가 세운 대학이라는 점이에요. 오, 그래요? 네, 아일랜드인을 문명화하겠다는 목적이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대학은 걸리버 여행기의 조나단 스위프트부터 사무엘 베케트, 오스카 와일드에 이르기까지 영국 사회에 가장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 작가들을 배출하는 산실이 됐습니다. 설립자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네요. 자료에서 본 롱룸 라이브러리 사진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아, 그렇죠. 그냥 책이 많은 도서관이 아니라 왜 지식의 대성당이라고 불리는지 알겠더라고요. 이곳의 가장 큰 보물이 9세기에 만들어진 켈스에서라고 하던데 이 책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켈스에서는요, 단순한 성경 필사본이 아닙니다. 당시 유럽 대륙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아일랜드 수도사들이 어떻게 지식과 예술의 등불을 지켜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물이거든요. 그 정교하고 화려한 사파는 아일랜드 문화의 독창성과 자부심 그 자체를 상징하죠. 수백 년 뒤 영국 작가들이 셰익스피어를 내세울 때 아일랜드인들은 우리에겐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켈스에서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문화적 구심점 역할을 한 겁니다. 과거의 유산이 현재의 정체성을 만드는 기반이 된 거군요. 흥미로운 건 트리니티 컬리지의 그 문학적 명맥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네, 전 세계적으로 신드롬을 일으킨 소설 노멀 피플의 작가 셀리 루니도 이곳 출신이라고 하니까 과거와 현재가 정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더블린에서는 문학이 박물관에 갇혀 있지가 않아요. 매년 6월 16일 블룸스데이가 되면 도시 전체가 거대한 무대가 되죠. 아, 율리시스를 기념하는 축제요? 네. 근데 이게 그냥 책을 기념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100년 전 의상을 입고 소설 속 주인공의 하루 동선을 그대로 따라 도시를 걷는 도시 전체가 벌이는 거대한 행위 예술 같은 겁니다. 와, 대단하네요. 한 권의 책이 도시의 연례 축제가 된 거죠. 문학이 이 도시 사람들 삶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도시 전체가 소설 속으로 들어가는 경험이라니 정말 상상만 해도 멋집니다. 좀 더 조용히 문학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장소도 있더라고요. 네, 있죠. 그랜드 캐널 강둑에 앉아있는 패트릭 캐버너 시인 동상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시인이 실제로 위안을 얻었던 바로 그 자리에 동상이 있다고 하니까 마치 시인의 영혼과 조용히 대화하는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듀크 펍크롤 같은 투어는 더블린의 두 가지 정체성, 문학과 펍 문화를 완벽하게 결합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죠. 아, 배우들이 펍을 돌아다니면서 연기를 하는 투어 말씀이시죠? 네. 이건 그냥 지식을 전달받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더블린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체험하는 방식인 거예요. 방금 펍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더블린의 심장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곳이죠. 자료들을 보니까 더블린에서 펍은 그냥 술 마시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커뮤니티의 거실이라는 표현이 딱 맞아요. 맞아요. 1198년에 민을 연 더 브레이즌 헤드는 더블린에서 가장 오래된 펍인데 거의 1000년 가까이 같은 자리에서 사람들의 애환을 지켜본 셈이죠. 1000년이요? 네. 관광객들한테 유명한 템플바 지역은 늘 활기가 넘치고요. 하지만 자료에서 언급된 웰라스 같은 곳은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아, 영화 PS I Love You 촬영지로 유명한 곳이죠. 네. 근데 단순히 영화 촬영지를 넘어서 아일랜드 현대 음악의 성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아, 그래요? 수많은 무명 아티스트들이 여기서 데뷔하고 스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통 포크 음악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록과 팝까지 아일랜드 음악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살아있는 무대인 거죠. 그렇군요. 전통과 현대의 공존, 이 키워드가 더블린의 새로운 예술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특히 거리 예술에 대한 자료가 흥미로웠습니다. 네, 도시의 벽 자체가 새로운 캔버스가 되고 있죠. 맞아요. 특히 템플바나 스미스필드 지역의 벽화들은 더블린의 현재 목소리를 가장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아티스트 메저의 작품 You Are Alive는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강렬한 색채랑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죠. 네, 저도 그 작품 봤어요. 힘이 느껴지더라고요. 오랜 시간 어둡고 힘든 역사를 겪어온 도시에 던지는 밝은 위로 같기도 하고요. 저는 에즈베스토스라는 작가의 자유롭게 지나가라라는 작품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 그 성냥개비 작품 말씀이시죠? 네, 아일랜드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만큼인 4,989개의 성냥개비를 하나하나 그려넣었다고 하더군요.
이건 그냥 그림이 아니라 사회적 비극에 대한 아주 강력한 예술적 논평이자 추모라고 생각해요. 바로 그겁니다. 제임스 조이스가 소설로 더블린의 영혼을 기록했다면 이 거리의 예술가들은 스프레이와 페인트로 21세기 더블린의 영혼을 기록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테크 허브로서의 더블린과 연결점이 생깁니다. 드디어 그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오래된 이야기와 빛나는 유리 건물, 이 둘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을까요? 혹시 충돌하고 있지는 않나요? 들어서면서 임대료가 폭등하고 도시 풍경이 바뀌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어요. 그렇겠죠.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너지가 만들어지고 있죠. 예를 들어 17세기 교회를 개조한 처치 카페 바 같은 곳은 역사적인 공간 안에서 다국적 테크 기업 직원들이 어울려 현대적인 음식을 즐기는 과거와 현재의 독특한 융합을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비나이브라는 카페에서 한국인 바리스타가 라떼 위에 한글로 이름을 써준다는 이야기도 그런 맥락이겠네요? 정확합니다. 더블린이 이제는 아일랜드인들만의 도시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새로운 인재들과 문화가 섞이는 글로벌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는 증거처럼 들리죠. 네. 더블린은 과거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전통을 기반으로 이제는 전 세계의 새로운 이야기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더블린이 가진 저력이에요. 자, 그럼 이 매력적이고 복잡한 도시를 실제로 여행하려는 분들을 위해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현실적인 조언들을 좀 짚어보죠. 이런 정보들이야말로 여행의 질을 결정하니까요. 네, 중요하죠. 먼저 날씨. 정말 악명이 높더군요. 네, 하루에 4계절이 다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맑은 하늘 보고 방심했다간 금방 소나기를 맞기 십상이라 방수되는 가벼운 옷이나 작은 우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한여름에도 걸칠 옷은 필요하겠네요. 그럼요. 연중 20도를 넘는 날이 드물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요. 어떻게 보면 도시의 변덕스러운 역사랑 닮은 날씨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하하, 그러네요. 교통은 립카드 하나면 해결된다고 하니 편리해 보여요. 네, 버스, 트램, 기차까지 다 사용 가능하고 요금 할인폭도 크다고 하니까 여행자에게는 아주 유용하죠. 이 카드 하나로 고대 바이킹 정착지에서부터 최첨단 실리콘 독스까지 말 그대로 더블린의 시간을 넘나드는 여행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가장 민감할 수 있지만 중요한 치안 문제를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자료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다른 유럽 도시에 비해 소매치기 같은 경범죄는 적은 편이라는 거예요. 카페에 노트북이나 가방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우는 사람도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오, 그건 의외네요. 네, 일상적인 안전도는 꽤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명히 경고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동양인에게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물총을 쏘거나 언어를 흉내내는 식의 불쾌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내 중심가, 특히 밤늦은 시간에는 약물 중독자들이 구걸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도 목격될 수 있으니 혼자 다니는 건 피하는 게 좋다는 조언도 있었고요. 네,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려야 해요. 저희가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보내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여행자가 현지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미리 알려드려서 더 안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어떤 도시든 빛과 그림자는 공존하니까요. 맞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정보들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여행자의 자세겠죠.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더블린의 속사를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네, 독립을 향한 투쟁의 역사, 세상을 바꾼 문학가들의 숨결, 그리고 전통 펍 문화와 최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현재까지. 정말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도시네요. 더블린은 걸어서 충분히 여행할 수 있을 만큼 아담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결코 작지 않죠. 모든 골목을 돌 때마다 수백 년의 시간을 넘나드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아주 촘촘하게 얽혀 있군요. 네, 바로 그렇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바이킹의 서사시에서 시작해 위대한 문학 작품을 거쳐 이제는 디지털 코드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이 도시. 그 끊임없이 다시 쓰이는 이야기 속에서 나는 어떤 새로운 페이지를 발견하고 또 나만의 흔적을 남길 수 있을까? 더블린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에 완벽한 도시처럼 보입니다.